지금 나이 먹었다고 대접받는 게 당연한 줄 아는 거예요? 여기 다 똑같은 버스 요금 내고 탄 거고 어른아이 할 거 없이 다 똑같이 힘든 건 마찬가지예요. 왜 하필 내 옆에 서서 쳐다보고 있냐고요, 기분 나쁘게? 출근길 만원버스 안 신경질적인 목소리가 날카롭게 울려 퍼졌습니다. 아니, 뭔가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 나는 그냥 여기밖에 손잡이를 잡을 수 있는 자리가 없어서 서 있는 것뿐이에요. 낡은 모자를 눌러쓴 노인이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우기지 마세요. 내가 그 눈치를 모를 줄 알고? 당연히 일어나 줄 알고 여기 떡하니 서서 쳐다봤잖아요, 저. 내 말이 틀렸어요? 거친 말이 오가자 버스 안의 분위기가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그러나 누구도 나서지 않았습니다. 대부분의 승객들은 애써 외면하거나 불편한 기색만 내비칠 뿐이었죠. 그때 앞좌석에서 조용히 핸드폰을 보고 있던 한 여성이 고객을 들어 바라보며 얘기했습니다. 저기 죄송한데요. 누가 봐도 본인보다 한참 어른인데 자리를 비켜주는 것도 아니고 옆에 서 있다고 그렇게 아니라고 하시는 분한테 문책하듯이 얘기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세요? 27세 강서연 씨. 서연 씨는 대학을 졸업한 후 취업을 준비하는 중이었습니다. 몇 개월 동안 수십 곳의 기업에 이력서를 넣었지만 면접조차 보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고 어렵게 얻은 면접에서도 번번이 불합격을 통보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어릴 적 부모를 잃고 혼자가 될 뻔한 그녀를 키워준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할머니였습니다. 할머니는 허리가 굽은 몸으로도 손녀를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손수 도시락을 싸주고 늘 따뜻한 미소로 서연 씨를 맞아주었습니다. 그렇게 전부였던 할머니. 하지만 최근 할머니의 건강이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병원에서는 큰 수술이 필요하다고 했고 서연 씨는 더욱 간절한 마음으로 취업을 준비했습니다. 누군가에게 기대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힘으로 꿋꿋이 일어서야 할 때였습니다. 그렇게 오늘도 중요한 면접을 앞두고 버스에 올랐습니다. 면접을 보기로 한 회사에 가까워질수록 심장이 점점 빠르게 뛰었고 손에 쥔 핸드폰 화면에는 예상 질문과 답변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저희 회사에 지원한 이유를 들어볼 수 있을까요? 우리가 강서연 씨를 반드시 채용해야만 한다고 생각하는 본인의 장점이 있을까요? 이미 수십 번 연습했던 질문이었지만 면접을 앞두고 나니 갑자기 대답이 헷갈리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이걸 정말 제대로 준비한 게 맞나? 아니야, 할 수 있어. 정신 차려야 해. 핸드폰 화면을 보며 조용히 입을 움직였습니다. 창밖의 풍경도 버스 안의 소음도 모두 무의미했습니다. 오직 오늘 면접에서 완벽한 대답을 해야 한다는 압박감만이 서연 씨를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버스가 천천히 정류장에 멈추며 몇몇 승객들이 내리고 새로운 승객들이 올라탔습니다. 그중 한 사람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흰 머리에 낡은 점퍼를 걸친 노인. 그는 힘겹게 손잡이를 붙잡고 버스에 올랐습니다. 구부정한 허리와 거친 손등, 주름진 얼굴이 세월의 흔적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미 버스 아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비좁은 공간에서 승객들은 서로의 어깨를 스치며 서 있었고 손잡이를 잡고 버티는 사람들의 얼굴에는 피로와 무표정이 가득했습니다. 그런데도 서연 씨는 여전히 핸드폰 화면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녀에게는 이 순간이 너무도 중요했으니까요. 그때 갑자기 숨막히는 버스 안의 공기를 가르며 한 여자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니 뭔데 아까부터 자꾸 신경 쓰이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기분 나쁘게? 서연 씨는 고개를 들어 주변을 살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 사이에서 높아지는 목소리를 발견했습니다. 만원버스 안 손잡이를 잡고 간신히 서 있는 할아버지 앞좌석에 앉아있던 머리를 대충 집게핀으로 틀어묶은 여자. 그녀의 얼굴과 목소리에는 불쾌함과 짜증이 그대로 드러나 있었습니다. 왜 자꾸 힐끗힐끗 쳐다봐요? 지금 나이 많으니까 알아서 일어나라고. 눈치 주는 거예요, 뭐예요? 진짜 어이없어 죽겠네. 버스 안의 분위기가 무거워졌습니다. 그제야 주위에 있던 승객들이 흘끗흘끗 둘을 바라보았지만 대부분은 모른 척하거나 고개를 돌렸습니다. 노인은 난처한 표정을 지으며 손을 저었습니다. 아니, 나는 그게 아니라 잡고 서 있을 수 있는 데가 여기밖에 없어서 그냥 서서 앞에 보고 있던 거예요.
그의 목소리는 조용하고 침착했지만 자리에 앉아 있는 여자는 여전히 불만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때 조용히 핸드폰을 보며 면접 준비를 하던 서연 씨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강단 있는 눈빛으로 그 여자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앞에 서 있던 분에게 잠시만 자리 좀 맡아주실 수 있냐고 양해를 구한 뒤 그쪽으로 다가갔습니다. 저기요. 그녀의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단단한 힘이 실려 있었습니다. 어르신께 그렇게 말하는 게 맞나요? 버스 안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승객들의 시선이 일제히 그녀를 향했습니다. 저랑 나이도 비슷해 보이는데 할아버지 할머니도 없어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차갑지만 분명한 온기가 담겨 있었습니다. 자리에 앉아 어르신을 쏘아붙이던 여자는 버스 안의 모든 사람들이 이 상황을 모두 쳐다보며 웅성웅성 떠들기 시작하자 내심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어르신에게 기세등등하게 함부로 말하던 여자는 막상 비슷한 또래의 사람이 나서서 제대로 한 소리하니 아니 곱게 쳐다보면서 웬 상관이야 한마디 툭 던지더니 나 몰라라 모른 척 창밖을 향해 고개를 돌려버렸습니다. 그제서야 서연 씨는 조용히 노인을 돌아보며 조심스럽게 한 말씀 드렸습니다. 어르신 제자리에 앉으세요. 사람도 많은데 앉아서 편하게 가세요. 괜히 넘어지시면 큰일 나요. 그녀의 손길에는 따뜻한 배려가 담겨 있었습니다. 노인은 놀란 듯 서연 씨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자리에 앉으며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고마워요, 학생. 버스 안의 소라는 잦아들었고 분위기도 점점 평온을 되찾았습니다. 그렇게 서연 씨는 다시 손잡이를 잡고 서서 핸드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예상 질문을 조용히 중얼거리며 면접 준비에 몰두했습니다. 그러나 그때 옆자리에 앉은 노인이 그녀를 향해 조용히 말을 걸었습니다. 오늘 면접 보는 날인가 보네요. 그녀는 놀란 듯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운명처럼 얽힌 인연이 시작되었습니다. 서연 씨는 순간 당황했지만 이내 해맑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어르신. 오늘 아주 중요한 면접이 있어요. 그 말을 들은 노인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는 창밖을 바라보며 잠시 생각에 잠긴 듯하다가 희미하게 미소를 지으며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맞아요. 면접이라는 게 참 어렵지. 나도 젊었을 때 꽤나 긴장하곤 했어요. 서연 씨는 예상치 못한 노인의 말에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어르신도 저처럼 면접을 보신 적 있으세요? 그녀의 질문에 노인은 가볍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요. 그래야 먹고 살 수 있었으니까. 수십 년 전이지만 나도 그 나이쯤엔 취업을 위해 여기저기 엄청 뛰어다녔어요. 처음엔 많이 떨어지기도 했고. 그럼 이제 어르신은 정년 퇴직하고 쉬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녀의 호기심 어린 질문에 노인은 조용히 웃었습니다. 요새는 그냥 소소하게 시간적 여유가 생겼다랄까. 암튼 면접이라는 건 너무 긴장할 필요가 없어요. 중요한 건 말하는 내용보다도 태도라고 많이 생각들 하는 것 같아요. 회사가 원하는 사람인지 아닌지는 말투나 행동에서 다 드러나기 마련이니까. 그 말에 서연 씨는 조용히 귀를 기울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어르신. 저도 오늘 꼭 떨지 말고 잘해야겠어요. 그녀는 밝게 웃으며 결의를 다졌습니다. 그러자 노인은 흐뭇한 미소를 지으며 문득 서연 씨의 핸드폰 뒷면을 바라보았습니다. 거기에는 작은 스티커 사진 하나가 붙어 있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따뜻한 미소를 짓고 있는 한 할머니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잔잔한 주름 사이로 다정함이 묻어나는 얼굴. 노인은 조용히 그 사진을 가리키며 물었습니다. 할머니랑 사이가 아주 좋은가 봐요. 핸드폰 뒤에 그렇게 사진까지 넣고 다닐 정도면. 그 말에 서연 씨는 멋쩍은 듯 핸드폰을 바라보다가 살짝 미소를 지었습니다. 네, 저희 할머니는 세상에서 단 하나뿐인 제가 가장 사랑하는 가족이에요. 그러면서 짧게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서연 씨 자신도 처음 본 할아버지에게 이렇게 스스럼 없이 마음이 편하게 느껴지는 게 신기했지만 아마도 그 따뜻한 눈빛과 말투에 혼자 남은 할머니가 생각났는지도 모릅니다. 어릴 적 부모를 잃고 고아원에 보내질 뻔했던 순간 할머니가 자신을 데려가 키워주셨다고 나지막히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늘 할머니가 저를 지켜주셨어요. 항상 제 편이 되어주셨고요. 정말 제게는 전부인 분이에요.
그 말에 노인은 조용히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서연 씨는 잠시 망설이다가 더 깊은 속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사실 원래 건강이 좋지 않으셨는데 최근에 더 심해지셔서 결국 병원에 입원하셨어요. 병원비도 만만치 않아서 제가 꼭 취업해야 돼서요. 마지막 말을 할 때 서연 씨는 살짝 눈가가 촉촉해졌지만 애써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면접만큼은 어떻게든 붙어야 해요. 그녀는 의지를 다지듯 주먹을 살짝 쥐며 웃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 뒤에는 간절함과 책임감이 가득 배어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노인은 말없이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어떤 깊은 생각이 깃들어 있었지만 노인은 그저 조용히 미소를 지으며 발걸음을 함께 맞춰 걸었습니다. 버스에서 내린 후 서연 씨와 노인은 같은 방향으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마침내 웅장한 유리 건물 앞 오늘 면접이 열리는 회사 본사에 도착했습니다. 어머, 어르신도 이쪽으로 가세요? 서연 씨는 신기하다는 듯 물었고 노인은 온화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게 나도 마침 이쪽에서 볼 일이 있어요. 그렇게 두 사람은 함께 걸음을 옮겼습니다. 오늘 처음 배웠는데 이상하게 왠지 저희 할머니가 생각나서 괜히 어르신 귀찮게 이 얘기 저 얘기 늘어놓았던 것 같아요. 불편하셨으면 죄송해요, 어르신. 서연 씨는 정중히 고개를 숙이며 인사했습니다. 노인은 그녀를 가만히 바라보다가 조용히 응원하듯 말했습니다. 아니지, 내가 오늘 덕분에 편하게 와서 되려 고마운 날인걸 뭐. 암튼 오늘 면접 꼭 좋은 소식 있길 바래요. 할머니도 맘속으로 응원해주고 계실 거야. 그 말이 이상할 정도로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서연 씨는 깊이 고개를 끄덕이고 회사 건물 안으로 성큼성큼 걸어 들어갔습니다. 운명의 면접실. 그날 면접장은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면접관들의 날카로운 질문이 이어졌고 지원자들은 각자의 방식으로 자신을 어필했습니다. 그러나 면접이 진행될수록 서연 씨에게는 질문이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또 불합격인 걸까? 그때 갑자기 면접실 문이 열렸습니다. 회장님께서 들어오십니다. 순간 모든 면접관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문을 통과해 들어온 한 사람. 그 모습에 서연 씨의 눈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버스에서 만났던 바로 그 노인. 그가 이 회사의 회장이었던 것이었습니다. 면접관들은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한 채 깍듯이 인사를 건넸습니다. 하지만 회장님은 대답 대신 조용히 서연 씨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서류를 좀 보자고. 면접관들은 당황하면서도 급히 지원자들의 면접 서류를 정리해 회장님께 넘겼습니다. 그는 지원자들의 면접 서류를 하나하나 훑어보았습니다. 그러다 문득 멈추었습니다. 그리고 예상치 못한 발표를 했습니다. 강서연 씨는 제가 더 질문할 게 있으니 남아주시고 나머지 분들은 고생하셨습니다. 그 순간 면접실 안이 얼어붙었습니다. 지원자들은 당황한 듯 서로를 바라보았지만 그 누구도 감히 질문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회장님은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마지막 인사를 건넸습니다. 오늘 하루 좋은 일들이 가득하길 바랍니다. 그렇게 서연 씨를 제외한 모든 지원자들이 면접실을 빠져나갔습니다. 이제 남아있는 사람은 3명. 어리둥절한 표정의 면접관들, 여전히 믿기 힘들어하는 서연 씨, 그리고 온화한 미소를 짓고 있는 김영호 회장. 면접실 안의 공기가 이전과는 전혀 다른 분위기로 변하고 있었습니다. 회장은 온화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 회사의 철학은 단순한 실적이나 스펙이 아닙니다. 우리는 함께 성장할 사람을 찾습니다. 면접실은 조용해졌고 모두가 그의 말을 경청했습니다. 진짜 필요한 사람은 높은 학벌이나 화려한 경력을 가진 사람이 아닙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따뜻한 손을 내밀 줄 아는 사람. 그런 사람이야말로 우리 회사가 함께 걸어가고 싶은 인재입니다. 그 말과 함께 그는 서연 씨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 자리에서 즉시 발표했습니다. 강서연 씨, 합격입니다. 내일부터 바로 출근하세요. 순간 면접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서연 씨는 믿기지 않는다는 듯 김영호 회장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제가 합격이라고요?
회장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강서연 씨, 내일부터 우리 회사에서 함께 일해봐요. 그 말이 떨어지자 면접관들조차 당황한 듯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회장님, 혹시 다시 한번 검토해 보시는 건 어떠실까요? 한 면접관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지만 회장은 단호한 어조로 말을 끊었습니다. 아니, 이미 결정했네. 그의 눈빛에는 확신이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우리 회사가 원하는 인재란 단순히 화려한 스펙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따뜻한 마음을 지닌 사람이네. 그리고 나는 오늘 그걸 직접 확인했네. 그 순간 서연 씨의 가슴 속에서 감정이 북받쳐 올랐습니다. 그동안 수십 번의 면접에서 고배를 마셨고 학벌이나 스펙 때문에 밀려나기만 했던 자신. 그런데 이번에는 단순한 점수가 아니라 사람으로서의 가치를 봐준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것도 이 회사를 이끄는 최고 경영자가. 서연 씨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눈물을 흘리고 말았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녀는 두 손을 모아 꼭 쥐며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그러자 회장은 부드럽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앞으로 함께 열심히 해봅시다, 강서연 씨. 그 순간 면접실 안에 잔잔한 박수가 울려 퍼졌습니다. 면접관들도 하나둘씩 서연 씨를 향해 축하의 박수를 보냈습니다. 그녀는 눈물을 훔치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앞으로 최선을 다해서 매사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세상은 때때로 차갑지만 여전히 따뜻한 사람도 존재한다는 것을. 가장 먼저 전하고 싶은 소식. 그날 저녁 서연 씨는 회사 한쪽의 조용한 휴게실에서 핸드폰을 꼭 쥐었습니다. 그리고 망설임 없이 번호를 눌렀습니다. 여보세요?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할머니의 다정한 목소리.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그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할머니? 그녀는 울컥한 감정을 삼키며 입을 열었습니다. 저 취직됐어요. 그 순간 전화기 너머에서 들려오는 할머니의 놀란 목소리. 정말이냐? 우리 서연이가 드디어 해낸 거냐? 네, 진짜요. 드디어 붙었어요. 기쁨에 차서 전하는 말에 할머니는 감격한 듯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내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서연아, 정말 잘했다. 그 말에 서연 씨는 참아왔던 눈물을 왈칵 쏟아냈습니다. 할머니, 이제 걱정 마세요. 제가 열심히 일해서 꼭 할머니 병원비 다 마련할게요. 건강하게 오래오래 제 곁에 있어주세요. 그 말에 할머니는 흐느끼듯 웃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서연이 정말 기특하다. 고생 많았다. 우리 손녀. 그녀는 눈물을 닦으며 할머니의 목소리를 한참 동안 듣고만 있었습니다. 이제야 정말 세상을 살아갈 힘이 생긴 기분이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난 뒤 서연 씨는 한숨을 돌리며 휴게실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때 조용히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녀는 무심코 뒤를 돌아보았고 그곳에는 김영호 회장이 서 있었습니다. 여전히 낡은 옷차림과 따뜻한 미소를 띠고 있었습니다. 할머니께 소식 전했나? 그의 다정한 물음에 서연 씨는 눈물을 머금은 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정말 기뻐하셨어요. 그 말에 회장은 흐뭇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잘 됐구먼. 이제 시작일세. 앞으로 우리 회사를 위해 함께 힘써보세. 그의 말에는 단순한 업무 관계 이상의 따뜻함이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그는 다시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전할 소식이 있네. 그의 표정은 여전히 온화했지만 그 말에 서연 씨는 긴장한 듯 자세를 바로 잡았습니다. 할머니 병원비 말인데. 그 순간 그녀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네? 그녀의 목소리는 가늘게 떨렸습니다. 이미 처리가 끝났으니 더 이상 병원비 걱정은 하지 말게. 그 말에 서연 씨는 숨을 멈춘 듯 멍해졌습니다. 정말요? 그녀는 믿기지 않는다는 듯 회장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러자 그는 조용히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건 신경 쓰지 말고 자네는 앞으로 우리 회사에서 좋은 일만 가득하면 되네. 그 순간 서연 씨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눈앞이 흐려졌고 뜨거운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녀는 손으로 입을 가린 채 겨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녀의 눈물 속에서 이들의 따뜻한 이야기는 조용히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서연 씨는 단정한 정장 차림으로 회사 건물 앞에 섰습니다. 하늘 높이 솟은 유리 건물을 올려다보며 그녀는 깊이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다짐했습니다. 여기서 멋지게 해낼 거야. 나를 믿어준 모든 사람을 위해, 그리고 나 자신을 위해. 그녀는 곧바로 회사 건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새로운 인생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